K사상 한사상을 확립하고 소개하는 최동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신비의 예언서 또는 비결서로 알려진 정감록의 암호를 해독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정감록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전 근대적인 미신으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또한 정감록이라면 온갖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순진한 여성들을 농락하는 혹세무민의 도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감록은 우리 한민족의 그 집단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집단적인 경험, 피해, 공포, 그리고 집단적인 희망 등을 어느 천재적인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조선의 민중들이 함께 만들어 나간 책이며 특히 예언서와 같은 비결서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마음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이 시대의 문학가, 예술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바로 정감록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감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K사상 한사상이 우리 한국인의 마음 안에 언제나 살아서 약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K사상 한사상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 자신입니다. 이 시대의 민중이 이 한사상을 이해함으로써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정감록을 악용하여 혹세무민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문명을 창조하고 동북아 천하대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본문 제7강 조선민중 마음의 거울 정감록과 그 암호 해독 방법 그리고 삼별초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밝혀지는 정감록 암호의 목록 5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자, 제일 먼저 진인이란 무엇이며 정도령이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인부지간 야박천소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배시장군은 누구냐? 그 다음에 진인이 제주도와 남해도에서 출현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또 있죠. 그리고 오키나와와 유구국, 그 다음에 홍길동전이 가지고 있는 그 암호는 또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번 강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감록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성공으로 전환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어서 개벽, 한사상의 개벽의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조선의 민중이 과거의 실패한 결정적인 역사의 기억을 앞으로 이루어질 희망적인 미래의 이야기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즉 과거의 실망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꿔서 균형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자체가 조선 민중이 자신의 삶으로서 만들어낸 한사상의 개벽인 것입니다. 자, 이 개벽의 원리 자체가 천부경의 천부도이고 하도낙서 음양오행의 진정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자, 정감록에는 세상을 구하는 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도가의 책인 장자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옛날의 진이는 잠이 들면 꿈을 꾸지 않았고 깨어 있을 때는 근심을 하지 않았다. 진이는 음식을 먹을 때는 맛을 추구하지 않았고 숨을 쉴 때는 깊고 깊었다. 진이는 발 뒤꿈치로 숨을 쉬고 보통 사람들은 목구멍으로 숨을 쉰다. 옛날에 진이는 사는 것을 좋아할 줄도 몰랐고 죽는 것을 싫어할 줄도 몰랐다.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갈 뿐이었다. 자, 도가의 진인은 장자가 설명하듯이 특수한 수련법으로 신선이 되어서 불로 장생하겠다는 초현실적, 비현실적이면서 개인주의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정감록의 진인은 이와 다릅니다. 도가적인 진인이 아니라 한민족의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최악의 수직적 계급구조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원래 한민족의 한사상으로 수평적 통합구조의 개벽을 시작으로 신바람을 일으키고 개천을 만들므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워서 모두가 잘 살고 평등한 홍익인간의 국가를 세우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고대 국가를 세운 영웅, 한인, 한웅, 단군과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정감록의 정도령은 한인, 한웅, 단군왕검과 같은 한민족의 영웅이다. 현실에서 민중의 추앙을 받던 인물이 실패했을 때 민중은 정감록에 그를 미래의 국가를 세울 성공적인 인물로 바꾸어 기록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말 충신 정몽주이다. 그는 실패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민중은 그를 되살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성공적인 인물 정도령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의 실패한 정시인 정도전과 정여립 또한 정도령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정도령의 이미지는 정감록에서 정몽주나 정도전과 정여립을 훨씬 더 뛰어넘어 과거 한민족의 고대 국가를 창업한 영웅인 한인, 한웅, 단군왕검과 같은 역할을 해주어 평등하고 신바람 나고 잘 사는 홍익인간의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 것이다. 자, 이제 정감록에서 진인 정도령이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남해에서 출연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확연해졌습니다. 자, 우리 정감록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개국 초 진인이 어디로부터 세상에 출연할까? 먼저 제주도로부터 나온 다음 다시 전라도에 이르면서 남으로부터 올 것이다. 국초 진인 종하이 출세호 초자 제주이 경지 전라 이자 남이래. 이것은 이제 요람역세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감록의 한 부분이죠. 자, 또다시 징비록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진인이 남해로부터 나와 계룡에 새롭게 왕업을 이룰 것이다. 진인 자 남해이래 계룡 창업.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요람 역세는 진인이 출연하여 이동하는 경로를 그 시작이 제주도이고 전라도를 포함한 남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나라를 창업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징비록은 그 새로운 나라가 의 장소가 계룡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진인이 남해 즉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전라도를 비롯한 남해안을 지나 충청도 계룡산 아래 새로운 나라를 창업한다. 그러니까 진인 정도령이 출연하는 그 순서는 민중의 영웅 삼별초가 이동하여 소멸하는 순서의 거꾸로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림만으로도 정감록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민중의 영웅 삼별초가 미래 민중의 영웅 정도령이며, 과거 삼별초의 이동 경로의 거꾸로의 방향이 곧 미래의 정도령이 출현하여 이동하는 경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삼별초는 무려 1천여 척의 선박에 1만 5천 명의 삼별초 군대와 고려의 피지배계층이 타고 여기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인천과 부평, 즉 인부지간을 경유하여 전라도, 진도로 이동한 것입니다. 삼별초는 몽골에 굴복한 고려 정부를 몽골의 꼭두각시 정부라 하여 인정하지 않고 삼별초 스스로를 정통 고려 정부라고 선포하며 진도를 새로운 수도로 하고 용장성을 왕궁으로 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 세력권은 이 그림과 같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포함한 해상 세력권이었습니다. 삼별초는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도 아주 희귀한 민중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라고 하는 소중한 역사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 정감록의 기본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훗날 동학혁명은 바로 이 삼별초를 계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감록의 저자인 조선의 민중은 과거에는 삼별초가 패배했지만 이 민중의 영웅인 삼별초 세력이 정도령이 되어서 미래의 새로운 평등하고 잘 사는 나라를 세워주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 민중의 마음을 담은 정감록을 해독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즉, 과거의 실망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꾼 조선 민중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정도령은 삼별초가 이동하여 마지막으로 패배한 제주도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남해의 섬, 즉 진도를 비롯한 남해의 여러 섬들과 해안 지역을 거쳐 충청도의 계룡산에서 조선을 대신한 나라를 세워주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자,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욕심이 많은 만큼의 정비례해서 그 지식은 대단히 빈곤합니다. 그들은 이 정감록의 암호를 해독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방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민중의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고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자신을 스스로 정감록의 정도령이라고 주장하며 혹세무민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민중이 한 사상을 이해한다면 이같이 파리떼와 같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의 속아 패가망신하는 일이 없게 되며, 나아가 새로운 미래의 반도체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동북아 천하대란의 최종적인 승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한민족의 고유한 경전 천부경 3일신고 366사와 조선 민중의 마음이 담긴 정감록에 담긴 한 사상을 증명하고 설명할 사람은 오직 이 배달 최동환 한 사람뿐입니다. 이 최동환이 책을 쓰고 동영상을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민중의 영웅인 이 삼별초의 세력이 진도에서 패배했을 때, 그리고 제주도에서 패배했을 때 일부 잔존 세력이 바다를 건너서 오키나와로 가서 그곳에서
류구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홍길동전의 율도국과 만난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 화면의 왼쪽 그림은 오키나와에서 발굴된 고려 기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진도의 용장성에서 발굴된 기와입니다. 놀랄 만큼 이 두 기와는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7일부터 1개월여 기간 동안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탐나와 유구왕국이라는 주제의 특별전이 열렸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을 끌었던 것은 오키나와에서 출토한 고려기와였다. 오키나와 출토 고려 연화문 와당이 특별히 진도 용장성 출토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문제의 계유년 고려기와의 와장이 진도에서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면서 삼별초의 오키나와와의 관련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시켰던 것이다. 자, 정감록의 감결에는 계룡산에 나라를 세우면 변시재상에 배시장수가 개국 1등 공신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시장군은 말할 것도 없이 삼별초의 지도자 배중손 장군인 것입니다. 변시재상은 조선 최고의 경세가 중 한 사람으로서 세종의 스승이었던 변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민중은 조선을 대신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의 장군은 배중손, 재상은 변계량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다시 살아나 맡아주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자, 조선 민중의 마음은 이 시대 대한민국 민중의 마음과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인이 조선 민중의 마음을 한사상을 사용하여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이 시대 한국인이 새로운 반도체 문명을 창조하고 동북아 천하대란을 최종 승리로 이끌 방법 또한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정감록의 암호를 해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만으로도 조선의 민중은 노비를 해방하고 정당한 고려를 세워 몽골군과 끝까지 싸운 민중의 영웅 삼별초를 새롭게 세울 나라의 표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조선의 민중이 한사상을 현실에서 실행하려는 책입니다. 그러나 K사상 한사상의 참다운 주인인 민중이 한사상의 책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으로 해서 저 교활한 파리떼와 같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정감록으로 멋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감록이 K사상 한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인 1993년 제가 발간한 천부경의 예언론 1권과 2000년에 발간한 천부경의 예언론 2권에 해당하는 혼돈과 파천항에 밝혀져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감록을 한사상으로 설명한 책은 이 두 권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책을 출판하던 출판사가 타격을 받아서 이 두 권의 종이책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한사상 출판사의 전자책으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이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